우리가 지금 정동 근린공원에 와 있는데 여기 오면 뒤에 패널이 있듯이 그 개항기, 대한제국기에 외교에 관한 얘기가 전부 저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뒤 설명을 듣는 것보다 저걸 보는 게 낫지만 그래도 이제 몇 개 찝고 저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 뒤에 지금 가림막한데 저게 러시아 공사관터예요. 여기가 주미 미국 대사관, 그리고 그 건너가 영국 대사관,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저 정동길 내려오다가 창덕여고라는 거 봤죠? 거기가 불란서 대사관. 일본 영사관은 어디 썼느냐? 일본은 성내에 들어오질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합병되고 힘을 얻고 그러니까 저기 남산의 외장대로 갔다 먼저 이렇게 저기 한 건데, 일본만 바깥에 성 밖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여기. 근데 그때 이제 저기 아관파천 후에, 고종은 여기 경운궁, 지금은 덕수궁이라고 그랬지만 그때는 경운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관이 쭉 있었는데, 지금은 러시아 대사관이 사실은 우리하고 외교를 다시 복구하면서 이거를 찾고 싶어 했는데, 여기 뭐 미대사관도 있고 영국 대사관도 있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반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동교회하고 배제학당 그 사이 어쪽으로 옮겨갔다고 그렇게 돼 있고요. 요거를 이제 보시기 전에 저쪽 가면은 부조가 하나 있는데, 저기 우리가 조선하고 불란서하고 조약을 맺은 건 1886년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본은 1876년, 그 다음에 미국이 82년, 영국이 82년, 독일이 83년, 그 다음에 러시아가 84년. 근데 왜 불란서가 그렇게 늦었냐 그러면은, 불란서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까, 그거를 교섭하느라고. 사실은 다른 나라들한테는 절대 선교에 그걸 허락을 안 했거든요, 고종이. 근데 이제 불란서는 너무 천주교 박해로 이제 피해도 많이 보고 그랬으니까 그 선교권을 얻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지지부지하면서 딜을 했는데, 사실은 고종이 선교를 허락은 하진 않았는데, 만일 여기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통역이 필요하거나, 누가 뭐 학자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은 조선인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그거를 이제 그 조약에다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들은 그거를 포기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갖고서는 이제 그 조약을 맺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신부가 들어왔죠. 그 불란서 외방선교의 신부가 들어온 것이 1868년, 그러니까 그 조약을 맺고 나서 조금 있다 들어왔는데, 이 신부님이 살려면은 거기 뭐 여러 가지 의식이 있는데 그거를 담당할 여자들이 필요하잖아요. 수녀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아들도 돌보고 그러니까는 불란서에다가 수녀님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불란서에서 올 수는 없고 베트남에 그때 이제 불란서 수녀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불란서 수녀님 2분, 또 중국 수녀님 2분, 그렇게 해서 4분이 1800, 그래갖고 요 러시아 공사관 밑에 조선집에서, 한옥집에서 몇 달간을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명동성당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그 터가 저기 있는 저 부조터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녀원, 그거의 그 첫 자리가 되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저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정동 그러면은 미국에서 온 기독교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 이외에도 천주교적인 그런 유적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동교회하고 이 배제학당하고는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배제학당을 세우신 분이 아펜셀러라는 분인데, 그분이 1885년에 부활절날 한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배제학당은 85년 8월에 그때도 학생 뭐 2명인가 데리고 시작했는데, 오셔서 예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뭐 초가집이었겠죠. 여기서 처음으로 예배를 본 곳이에요. 그리고 아펜셀러가 한국에 와가지고 몇 월 달이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늦게 아기를 낳았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난 1번 서양인이에요. 앨리스 아펜셀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저것도 있고, 또 이제 85년, 6년쯤이면은 여기 그 대사관 직원도 있고, 뭐 또 알랜드 왔고, 또 이제 선교사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는 모여갖고 여기서 86년 10월 17일인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예배를 받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예배를 본 곳이다. 이제 이렇게 저기 하고, 그때는 이런 건물이 아니었었고, 이런 건물이 세워진 거는 이거보다 한 10년 후, 그러니까 첫 예배를 보고 난 그 10년 후. 그래서 여기서 첫 예배에 대한 그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서양인들이 제대로 본 첫 예배. 사실 우리나라 첫 예배는 여기가 아니고 황해도 신천에서 우리 그 한국인들끼리 자생적으로 기독교인이 해갖고 예배를 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빼놓고 여기는. 그래서 이제 정동교회가 그런 거다 그러고, 이 건물이 한 1900 몇 년에 세워졌는데, 여기하고 관련돼서 꼭 해야 되는 게, 아까 우리 이화박물관에서 하란사라는 여성을 봤죠. 그분이 이화를 다니다가 1985년에 일본 게이오에 무슨 어떤 연유로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서 유학생하고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그때 그 유학생이 한 100몇 명이 갔는데, 그래서 그분도 유학을 했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건 정확지가 않고, 그래서 게이오에서 좀 머물다 한국에 와갖고, 그때 서재필 박사가 와서 막 이제 저걸 하니까, 나도 미국을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남편을 졸라갖고,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남편이 미국까지 데려다 주고, 남편은 한국에 다시 오고, 혼자서 6년인가 7년인가 공부를 해갖고,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사 자격을 따갖고 한국을 왔어요. 와서 이화여고에서, 이화학당에서 이제 선생님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철저한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세계 무슨 신도 무슨 대회가 미국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참석차 갔다가, 우리는 정동교회는 올관이 없습니다. 파이프 올관을 하나 사야 됩니다. 그래갖고 방방곡곡 다니면서 그거 모금을 해갖고 돈을 받아갖고 와서 올관도 설치하고 운송비도 되고 아주 굉장히 돈을 많이 모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동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지금은 뭐 수리해서 이제 놓은 거긴 하지만은 최초의 우리나라 파이프 올관이 있어요. 근데 올관 뒤가 좀 이렇게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독립선언서를 그때는 이렇게 등사판으로 등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숨어서들 이 독립선언서를 등사를 해갖고 3월 1일 날 대한문 앞에서 만세 부르고 뭐 파고다 공원에서 뭐 하고 그럴 때 이제 그거를 했다 그래갖고 여기가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그 하란사 여사가 한 거.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동교회는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있어서 그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런 곳이다. 근데 옛날 모습은 훨씬 이거보다 이뻤는데 지금 저쪽에 잘려갖고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내가 여기 어린이 신자였었어요. 어린이 신자를 괜히 한 게 아니고 집에 있는데 막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서 꼬마들을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쫓아갔더니 교회 나오면은 예쁜 카드도 주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줄 거야. 그래서 그러면 신자한다고 그래갖고 몇 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기 자주 왔었고 이화 다니면서 계속 여기서 예배 받고 그래갖고 저하고 친숙합니다. 정동교회가. 네. 오늘 답사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근데 여기 배제학당 역사 박물관이라고 현판이 붙었는데 이 또 다른 이름은 아펜셀러 앤 노블 기념관도 돼요. 이게 옛날 배제학교 교사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교사는 아니고 우선 아펜셀러라는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85년 부활절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살면서 이제 아이들을 모아갖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배제학교의 개교 기념일은 1885년 8월로 이화보다 거의 한 10개월이 빠릅니다. 근데 이화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는데 배제학당은 학생들이 많았어요. 이화는 학생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후인즉은 여기서 영어를 가르친다 그러니까는 그때 젊은이들이 영어를 배워가지고 앞으로 뭐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학생 구하기가 이거보다는 훨씬 쉬웠다 그래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배제 학교라는 교명을 고종 황제가 이제 하사하고, 이화도 물론 고종 황제가 이화라고 했는데, 옛날에 여기가 배밭이 많았었대요. 그 정동의 배밭. 그러니까는 이제 좀 연관시켜서 그렇게 해준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화가 뭐 깨끗한, 꽃이 아주 깨끗하고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펜셀러가 여기서 학교를 하다가 정동교회도 같이 이제 저희 하면서, 그러다가 1902년인가 하여튼 관련 출장을 가다가 대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40살 조금 넘었는가 뭐 그런 거 싶은데,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 그런 생각하고, 왜 여기 아펜셀러 노블이라고 하냐면 초창기에 노블이라는 선교사도 여기 와서 같이 일을 했는데, 그분은 조금 하다가 평양으로 배치를 받아서 갔기 때문에 이제 대제 그럼 아펜셀러 그러는데, 사실은 노블도 초기에 좀 기여를 했다,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는 1916년에 제가 아까 이화의 심슨홀보다 1년 뒤에 세워진 건데, 이거를 동관이라고 그러고, 원래 본관 건물은 저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건물이 또 강당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때 배제도 전부 다 벽돌 건물. 그때는 벽돌 건물이 건축의 패션이었었어요. 이렇게 붉은 벽돌. 네, 고맙습니다.